네, 자, 이 시각 이슈 그리고 종목들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NS홀딩스의 김선영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기 전에 또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집계가 됐습니다. 371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줄어든 수치입니다. 어제 400명이 넘는 급증세가 나왔는데 여전히 좀 많은 수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400명대 이하로 좀 집계가 된 게 좀 고무적인 일 같고요. 주말을 또 남겨두고 있고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주일 더 연장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코로나 관련된 이슈 함께 살펴봤고 또 시장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일 것 같습니다. 어제 장에 마감한 이후에 또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이슈는 또 오늘 잠시 후에 지켜보기로 하겠고요. 또 오늘 3% 전략이시니까 또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종목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목 없고요. 일단 제가 월요일날 출연해서 기존 종목에 대해서 추가 비중 이제 의견 드렸었죠. 그리고 이번 일주일 동안 잘 아시겠지만 바이오 제약주만 올랐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이 별로 올라간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날 출연했을 때 여러분들께 이 종목 추가 매수 하시라고 했던 거 기억하셔가지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다음 주 금요일날 꼭 좋은 종목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종목은 다음 주에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본격적인 오늘의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6개월 더 연장이 됐습니다. 9월 15일에 종료가 될 예정이었으니까 이제 내년 3월로 넘어간 것이죠. 이렇게 연장이 된 가운데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네, 일단 거의 방송 나올 때마다 이제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공매도 연장을 빨리 해주십시오라고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만 생각하면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부분은 기간이 얼마나 연장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만 2, 3개월만 연장되더라도 이제 기관 외국인과 우리 개인 간의 어떤 페어한 경쟁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만 만들어지면 된다라는 게 포인트였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다루기 전에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을 위해서만 분석하고 이제 전략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매도 얘기는 사실 다루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욕을 먹기 때문에 다루기가 어려운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정말 팩트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가지시고 전략을 취하셔야 될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뻔한 얘기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연장이 되는지가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느냐가 사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만약 6개월 후인 3월 중순에 아무것도 안 바뀌고 지금이랑 똑같으면 정말 문제가 심각할 것 같고 그때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나서야겠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 어제 금융위원장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우리들이 얘기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정확하게 된 것 같아서 내년 3월 달 전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좀 기대감을 가지고 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6개월 후를 봤을 때 우리가 맞이할 사항은 딱 두 가지입니다. 공매도가 재개가 되든지 아니면 공매도가 사라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공매도가 아예 사라지는 상황 이거는 사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솔직히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없앨 것 같았으면 이번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없애지 않고 얘기한 뉘앙스를 보면은 뭔가 서로 간에 어떤 조정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없앨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제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6개월 후에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 그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전략을 짜고 포트를 구성해 놓고 마음가짐을 6개월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디펜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공매도 세력과 여러분들이 마주하기 전에 좀 우리가 참고해야 할 정말 이걸 잘 이겨낸 기업의 케이스를 한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어쨌든 6개월 이후에는 공매도가 재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기업의 케이스를 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어떤 기업일까요? 네, 일단 국내국에 하나씩 다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정말 지독할 정도로 오죽하게 심각하면 이제 공매도 세력과 경쟁사에 대해서 이 기업을 죽기를 바라는 조직이다라는 표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체 주식의 20%다라는 공매도 비율이 있었던 기업이고 CEO까지 나서서 공매도 투자자들과 신경전하면서 벌금 얻어맞고 회사 아예 상장 폐지시켜버리겠다라고 정말 세게 나왔던 기업이고요. 많은 기업들이 이 기업의 미래와 주가에 대해서 어둡게 생각을 했고 이 CEO는 그저 허무맹랑한 소리를 늘어놓은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던 기업. 하지만 요즘에는 미국에서 가장 핫한 기업 바로 종목 코드명 TSLA 테슬라입니다. 다사다난하네요. 네, 자세하게 맞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죠. 자,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요. 현지 시각으로 2018년 8월 7일 날 정말 공매도
공매도 세력들에 대해서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를 그냥 상장 폐지시켜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해버립니다. 당시 테슬라의 공매도 비율은요, 전체 주식수의 20%에 달했고요. 금액으로는 약 120억 달러, 약 14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네. 근데 이날 이 트위터 한 방으로 공매도 트레이더들 한 방에 다 날라갔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쪽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예. 이 트위터 한 방에 당일날 13억 달러가 날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적 발표하고 20억 달러까지 추가 손해보고 트위터 단 두 방에 거의 2, 3조에 달하는 엄청난 손실을 공매도 세력들은 껴안게 됐고요. 테슬라 비상장 전환 발언을 할 때 당시 주가는 약 230불입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핫한 기업이 되었고 최근 주가 어제자 기준으로 2,150불을 넘겼습니다. 거의 10배가 올라간 수준이고요. 테슬라가 공매도 세력을 이겼고 그 공매도 세력을 박살내면서 역으로 숏 커버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얻은 정말 좋은 케이스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하나의 팁을 주는 정말 중요한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매도 세력의 타깃이었는데 실적이 잘 나오고 또 회사의 CEO가 잘 대처를 하면서 이런 돌파구를 좀 마련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바로 한 기업이 있었고요. 뭐 여러 개 기업이 있겠지만 제가 네. 생각나는 기업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바이오 제약 기업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그렇게 대응한 적이 있고요. 네. 제가 차트를 한번 준비했는데 보시죠. 때는 2012년 5월 10일입니다. 장 마감 후에 셀트리온이 무상증자를 발표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는 코스닥이었죠. 시총 1위 기업 셀트리온이 무상증자 카드까지 쓰면서 공매도 세력이랑 싸우는 거 보고 혼자서 무슨 생각이냐면은 와, 이 정도 리더십을 보이는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있긴 그래요?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정도로 회사가 공매도 세력과 직접적으로 싸워 나갔고 지금 주가를 보시면 이겨내고도 남았죠. 그 사이에 실적도 좋아졌고 기업 성장도 만들어졌고 최근 이제 보시면 그때보다 거의 주가가 10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주가 상승 뒷면에는 이런 회장님의 열정만큼의 가진 주주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사실 저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셀트리온 주주들 보시면은 진짜 웬만한 전문가들 저리 가라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참고로 제 후배 중에 셀트리온에 10년 넘게 투자한 친구 하나 있는데 사업을 하는 친구인데 주주총회는 자기 사업체를 잠깐 쉬면서 꼭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이 친구한테 전화해 봅니다. 뭐 네. 증권사 리포트 이런 거 안 봅니다. 이 친구한테 물어보면 정말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말 이제 잘 알고 있는 친구겠고 참고로 이 친구는 증권업계에 일하는 친구도 아닙니다. 자, 결론 지어볼게요. 일단 셀트리온과 테슬라의 케이스를 봤을 때 내년 3월 달에 공매도 세력과 어차피 우리가 만나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겠죠. 자, 이전에 체크해야 될 상황. 일단 기업들은요. 기업의 어떤 그 리더들은 대표님들은 주주 이익을 위해서 기업 성장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괜히 주가 가지고 장난질하지 마시고 기업의 성장을 좀 더 집중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매도 많은 기업이라면은 대표님이 직접 나서셔서 좀 적극적으로 싸우려는 그런 액션이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주님들의 결속력을 다져야 되고요. 셀트리온이 아주 좋은 예가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 뭐 잠깐 거치는 투자 문화 이제 좀 걷어들일 때도 됐습니다. 물론 포트에서 일부는 단기 투자를 통해서 이제 재미를 보셔도 되지만 대부분의 많은 퍼센티지를 좀 이제 길게 가져가는 포트를 좀 취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만일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공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유약한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주주총회 가셔가지고 한마디 해야 됩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한마디 해야 됩니다. 네. 그 정도의 문화가 돼야 되고요. 만약 주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기업이 되면은 당연히 그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퇴출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공매도 세력도 사실 주가가 올라가면 못 버팁니다. 지금 보시면 외국인 기관 공매도 다 중지돼 있잖아요. 공매도 쳐놓은 건 있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빨리 빼서 숏커버링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간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이 베이스로 되어 있는 좋은 기업들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이제 올해 3월 달부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보여준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계시는데 이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면서 공매도 세력들을 돈으로 찍어 눌러버리면 됩니다. 공매도 세력을 또 돈을 찍어 눌러버리면 되고 어차피 그들도 주가가 올라가면은 빨리 숏 커버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증권 시장은 안 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생각 절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셀트리온과 테슬라의 성공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문화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좀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충분히 우리에게 내년 3월을 위한 답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공매도 금지 조치가 6개월 연장됐습니다. 반가운 일이지만 6개월 이후에는 재개가 되겠죠. 앞으로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지 들어봤고요.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